안녕하세요. 수산하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이런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한 1시간 정도는 제가 좀 쭉 이야기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이렇게 질의응답식으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두 가지 방향성을 크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종종 하게 되는데요. 점점 이 지원 사업을 어떻게 잘 운영하시면 되고 이 안에서 뭐 고려해야 되는지 계속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으로 오신 분들을 전제하고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물론 좀 명확한 사실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예술 교육도 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적인 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강의가 좀 더 이 지원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은 그런 얘기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오늘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 많은 분들에게 어떤 보편성을 제가 다 이렇게 담보하며 다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할 얘기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술교육이 진행될 때 뭔가 보편성이 담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예술가가 할 때에는 예술가가 가진 개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도 이래야 한다, 뭔가 당위적인 얘기나 뭔가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을 갈 수 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해왔던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했던 것 그래서 잘 안 되거나 혹은 좀 저에게 의미 있었던 것 위주로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이나 뭔가 공부했던 것 말고 저도 지금까지 한 17년째 예술교육을 하고 있거나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 위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제 소개를 조금 더 하자면 저는 시각예술 베이스로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기획과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학교에서는 그림을 그렸지만 졸업과 동시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나 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음악을 만들 때도 있고 놀이 활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같이 예술교육을 해왔는데 아이도 지금은 많이 커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저랑 키가 이제 비슷한 저랑 똑같이 생긴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강아지들도 한 5마리 키우고 있어요. 네, 뭔가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조금 더 사랑으로 보이지 않으실까요? 오늘 강연자가 아니고요. 네, 제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들로 수도권에서만 계속 살다가 한 3년 전에 충남 홍성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오늘은 그 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서 해왔던 예술교육 안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다들 동의하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얘기가 사람에 집중하자 이런 좀 당위적인 얘기로만 흐르지 않도록 좀 재밌게 얘기를 하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저는 2007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예술교육은 우연히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보조하거나 촬영하는 일을 정말 돈 벌려고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 단체 대표님을 그때 우연히 만난 건데 요즘도 만나면 선생님을 붙잡고 제가 선생님은 제가 지금 이러고 살잖아요. 이렇게 얘기도 드려요. 근데 2007년도에는 어쨌든 이렇게 학교를 가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가기도 하고 방과후 강사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홍성에서 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17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고 계속 가장 많이 사람에 대해 공부하게 되는 것은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도 제가 처음부터 강사를 한 건 아니고요. 돈 벌려고 그 단체에 들어간 거다 보니까 촬영을 많이 했어요. 수업 재료를 나르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무엇을 재미없어 하는지,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 관찰할 수 있었고요.
2024년 요즘은요 좀 재밌게 놀려고 동네에 작업실은 아니고 정말 놀려고 공간을 하나 구했어요. 참 속편한 소리죠. 서울에서는 구하기 힘든데요. 홍성은 많이 쌉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데 여기에서 저랑 이제 남편이 보드게임 하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보드게임 모임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공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선 예술교육 이런 말은 전혀 쓰진 않아요. 정말 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하냐면 보드게임을 할 때도 있지만 주로 애 엄마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애기를 제가 많이 봐주고 그다음에 노는 모습들을 관찰을 합니다. 지금도 예전도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술이라는 말을 가지고 만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과 결국 예술이라는 걸 하는 게 아닌가, 예술 교육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 안에서 현재 많은 활동들도 더 많은 질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술 교육 활동 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줬던 것 같아요. 참여하지 않는 사람, 참여해주지 않는 사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어떤 날은 수업이 막 되게 잘 진행이 돼요, 프로그램이. 근데 뭔가 끝나고 나서 저 사람이 굉장히 잘 참여해줬구나. 그냥 뭔가 끝날 때 고맙다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그런 날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나 뭔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참여할 때에는 진짜로 자기 걸 온전히 꺼내어 참여한다기보다는 반응한다기보다는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선생님 많이 준비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온 게 돈이 아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참여해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 혹은 재미없어 소리 지르는 사람 안 할 거야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더 많은 질문을 줬고 지금까지도 제가 개별성 중심의 예술교육 관련된 연구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더 많은 질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올해도 선생님 활동하실 때 이런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많은 힌트를 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질문은 교육 대상에 대한 분석이나 맞춤형 프로그램의 기획보다 더 넓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강의 주제가 뭔가 사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게 저는 자칫하면 교육 대상을 잘 분석하고 나이별로 장애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예술가가 잘 기획해서 전달해야 된다. 약간 교육 서비스처럼 될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넓은 질문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좀 이렇게 큰 질문들이 있겠죠. 선생님들께서 올해 누군가를 만나실 때 사실은 나는 누구에게 왜 관심이 있을까가 저는 되게 많은 질문의 범위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를 왜 만나고 싶을까? 네, 관심이 있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더 만나고 싶은 건 또 좀 다르기도 한데요. 누군가와 함께 예술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떤 방식일까? 이런 질문들이 올해 계속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루는 방식이나 내용은 올해 이제 참여하시는 강사나 예술가분들에 따라서 다 내용은 다를 텐데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저의 최근 경험을 좀 나눠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홍성에 계속 있으면서 특히 우리가 지금은 4월이니까 좀 바빠지지만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안 바쁘잖아요. 거의 1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요. 지원 사업만 바라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원 사업에만 매달려 살 수 없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수기라는 건 없다. 예술가에게. 그래서 보통 말하는 비수기 시기에 저의 성수기를 만들고자 이런 뭔가를 진행을 했어요. 그냥 지원금 받지 않고요. 저는 요새는 지원금 없이 개별 활동 계속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SNS로 제가 이상한 토크를 할 테니 공기 넘치는 토크를 할 테니 속는 셈 치고
오시면 제가 하루 종일 얘기도 들어드리고 당신 삶에 들어있는 복을 찾아드리겠다. 약간 이렇게 했어요. 진행자는 그 부부 공동 사기단의 대표인 최선영이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할 때도 있고 남편이 같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도 받았어요. 5,000원씩 그래서 내고 여기 5,000원 내고 오신 분이 앉아 계시네요. 멀리서 오셔서 저에게 5,000원을 내고 하루 종일 사는 얘기도 하고 예술에 대한 얘기도 하고 놀다가 가시고 저희 강아지들하고 놀고 가셨거든요. 그리고 끝날 때 제가 요즘 모으는 재미가 있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모으는 재미가 있는 수세미를 하나 드리는 이게 저의 속는생 치고 복토크였습니다. 근데 누가 제일 많이 왔을까요? 제가 이걸 그냥 인스타나 이런 데만 올려놨어요. 그런데 한 명이나 두 명 단위로 왔거든요. 누가 제일 많이 왔을까요? 한 두 달 동안. 네, 예술가가 제일 많이 왔고요. 수도권에 사는 예술가 중에 예술 교육하는 분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네, 그게 저한테 이제 좀 흥미로운 경험적 데이터예요. 제가 사람에 대한 어떤 경험적 근거가 생기는 거죠. 이분들의 얘기를 쭉 들은 것이 지금 오늘 얘기하는 데에 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라는 것들은 이제 당위적으로 좀 할 수 있는데요. 참 좋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질문을 좁히는 요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이건 이제 그런 복토크 말고 다른 자리에서도 들어보면 아르테에서도 예술 강사분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정말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강사분들, 예술가분들이 처음에 교육 대상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술교육이 주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 정책적 대상으로 나는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장애인, 노인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노인스럽지 않은 노인, 청소년답지 않은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실은 그런 개별성이 우리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주죠. 그래서 이 정책적 대상이 오히려 제시됐지만 더 질문을 좁혔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소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어떤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는 상황이나 구조가 다른 거죠. 지금 제가 지금 예술교육가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1대 굉장히 다수란 말이에요. 거의 1대 100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얘기를 온전히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술교육가를 만나서 뭔가 한다라는 거는 동일한데요. 복토크의 경우는 1대1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만나는 상황이나 구조나 규모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좁히거나 넓힐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런 예술교육은 예산을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았는데 1대1 워크숍을 1년간 15번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교육 대상의 그 참여자 수가 사업의 성과이기도 한 이런 사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으로 이런 구조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특히 복지관이나 학교나 이런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강사가 예술가가 활동을 해야 될 때에는 그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직성 때문에 아무리 사람에 대해 질문을 가지자라는 것에 동의를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규모인 것 같고요. 그래서 속도도 있죠. 만약에 제가 아까 지금 막 놀고 있는 그 공간에서 누군가와 한 1대3 정도로 만나서 하루에 한 5시간 동안 놀다가 밥도 먹다가 산책도 하다가 이래도 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저도 여유가 있는데 그런데 2시간 안에 바짝 해서 그 참여자의 뭔가 가족이 기대하고 있는 뭔가 성과물도 그날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제 질문이 계속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특히 지원 사업을 하거나 어떤 계획안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획한 거니까요. 그걸로 선정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하기로 우리 팀에서 많이 이렇게 열심히 짰으니까요. 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사업이니까요. 뭐 선생님 얘기 참 좋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업이고 잘 운영도 돼야 되고 성과도 나야 되니까요. 재단이 보고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네.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응원해드리고 싶은 건 선정되셔서 들어오셨으니 조금 더 자신 있게 하시고 싶은 것들을 주장하듯이 이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계획이 아주 많이 틀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큰 줄기 안에서는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바꾸면서 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소 중에 크게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정말 질문을 좁혀야 하는지 하나씩 좀 뜯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남의 상황이나 구조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렇게 참여자를 결국엔 어떤 구조로 만나야 된다라는 게 있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경험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냥 좀 던져볼게요. 그래서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저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의 질문에 촉발되는 지점으로서 제 사례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미술관에서 장애 예술 관련된 전시를 하면서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달라는 의뢰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혀 관계 맺고 있지 않고 살고 있지 않은 먼 동네에 있는 미술관이었어요. 그곳에서 제가 모르는 머릿속에 붕 떠다니는 장애인이라는 대상을 설정하고 그 사람들을 모집해서 갑자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저에게 의미가 별로 없어서 그래서 교육 참여자가 아니라 모임 참여자를 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미술관에서에게도 이렇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던져본다라는 맥락이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모임을 연다라는 사건을 좀 홍보할 때부터 그렇게 던지고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계속 새로운 사건을 찾아가거나 만들어가 보겠다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전시와 연계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스터디 모임을 했어요. 제목이 그린다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린다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스터디하는 모임을 해보자입니다. 어떤 건지 좀 감이 오시나요? 그래도 예술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방식으로 감은 오실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뭔가 영상도 만들고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해서 이 만나는 상황 자체를 좀 더 사건이 되도록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워딩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린다에 대한 스터디 모임이다. 예를 들면 이런 스터디도 가능합니다. 그린다라는 말을 어딘가에 반복해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모임에 와서.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모임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강조했고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섞어서 그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린다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쓰는 것도 가능하다. 다른 참여자가 스터디하는 것을 관찰하거나 따라해봐도 된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린다를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본다. 무언가를 그리면서 끊임없이 딴짓을 한다. 이런 걸 해도 된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그린다잖아요. 사실 정원이 5명이었어요. 5명과 하려고 했거든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이 몇 명 정도 신청을 했을까요? 또 예술가 분들이 한 30명 가까이 신청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여기에 쓰여 있는 6가지는 제가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만났던 발달 장애인이 주로 하는 행위를 제가 관찰했던 것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발달 장애인이 신청을 했을까요? 물론 이건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비장애인 전문 예술가가 30명 가까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저만의 그린다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장애예술과 관련된 전시였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각자의 개별성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더 중요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이 디테일한 것들보다는 여기서 제가 처음에 누구를 왜 만나고 싶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의 욕망이 좀 보이시죠? 제가 누굴 만나고 싶었는지. 저와 욕망과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욕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 그래서 재밌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진행된지 자세히 말하기는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있었어요. 만나는 상황 안에 계속 다른 사업 관계자, 부모님, 이런 분들, 실무자의 개입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구조 안에 관계자의 활동을 은근하게 끌어들인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또 다른 지역에서 해봤던 건데요. 좀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거의 이렇게 1, 2회차 정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왔을 때 도입 전개 마무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는 제 아들도 보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잘 놀아요. 아마 여기에 오면 사람이 없다면 제 아들은 한 4살, 5살 정도였을 때 이 의자들을 쭉 연결해서 계속 기찻길을 만들고 놀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개개인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이 사업 관계자로서 너무 개인만 한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왔던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공터에서 계속 밖에서 놀고요. 아이들이 그냥 공터에서 노는 것들을 이런 이제 흔적도 남기고 하는 것을 안에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밖에서 누군가가 보조 강사인 분이 찍어서 카톡으로 동영상을 보내주기도 하고 하면서 부모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약간 오은영 박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엄청난 전문성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놀고 있네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은 얘가 이 토요일에 엄청 열심히 클릭을 해가지고 이 부모님이 이걸 신청을 했는데 여기 와서 대체 뭘 얻어가는지 궁금하셨던 부모님들이 좀 많았는데 제가 계속 설명도 해드리고 질문도 드리는 거죠. 지금 바닥에서 계속 뱅뱅 돌고 있네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걸 돌을 때 바닥에 자갈이 발에 이렇게 치이는 느낌이 얼마나 재밌을까요? 어머니는 그렇게 놀아보셨나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2-3시간 정도의 워크숍이었습니다. 네, 이것도 그 관계자를 좀 끌어들이는 거겠죠. 그리고 나랑 코드가 비슷한 사람 혹은 가치관이 좀 다른 사람에게 만남의 신호를 보낸다면 어떨까? 만남의 구조가 좀 다를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좀 길게 풀었었지만 홍보와 모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죠.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저는 일단 제가 해보고 있는 것은 워딩이 중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술을 열심히 하고 예술을 너무너무 사랑할수록 예술가에게 익숙한 언어를 많이 발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개인전 전시 제목 같은 그런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기도 하죠. 그럼 이제 뒤로 움찔움찔 물러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예술을 많이 좋아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 예술이 가진 과대한 아우라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평등하다는데 예술이 정말 뭘 할 수나 있나, 이렇게 계속 사업들이 많아지고 이런 게 맞나,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했을 때 오히려 제목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코드가 맞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분들이 안 오시냐면요, 오자마자 예술은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제가 예술을 하면 그걸 받는 누군가는 행복해질 것이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은 최소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시니컬하지만 사실은 예술을 통해 뭔가 진짜 해보고 싶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처럼 예술 교육을 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 같은 게 있었어요. 그거의 제목입니다. 나조차고 해봤니? 여기 계신 분들께도 나조차도 예술교육 해보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제 좀 다른 분들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날 이때도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억지로 애써 사람을 이렇게 못 오시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 오신 분들이 나조차 한 적이 없었다, 굉장히 서비스로 했었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얘기들 좀 더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것들은 좀 그냥 모집을 할 때 워딩에 대한 정도의 얘기인데요. 사실은 그런 정도의 고민만 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이주를 하고 나서 좀 느끼는데요. 수도권에서는 뭐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동네, 마을 이런 개념이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공주로 이주를 했다가 지금 홍성으로 이주를 더 또 한 건데요. 그 사이에 그 와중에 이제 좀 느끼는 거 확실히 그런 지역 단위에서는 뭔가 농작물이 나오면 정말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더 마을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더 마음이 저희도 열렸어요. 남편과 저도. 그래서 이렇게 보드게임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 안에서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마침 저와 남편도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림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런 상황들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서울문화재단에 이런 지원을 받았다면 인원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집에 가셔서 모임을 만드셔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삶 안에서 관계 맺고 있는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면적이 수도권이나 이렇게 도시에서의 삶은 이 면적을 넓히는 것이 좀 어렵긴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당장 이번 사업은 아니지만 이후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방식에 있어서 좀 삶의 차원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한 거니까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참여자에 따라서 세부 계획을 다시 세운다라고 공식적으로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짰기 때문에 촘촘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큰 것들을 짜놓고 이건 계속 변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라고 인정하고 가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촘촘한 계획보다 치밀한 수정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오시는 사람들의 개별성을 더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촘촘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보다 치밀하게 수정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에 천안문화재단에서 제가 장애인 관련 교육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요.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프로그램 미소 창작소라는 걸 하는데 제가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이런 걸 굳이 연구원 같은 건 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세팅을 했던 이유는 계속 수정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공식적인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여기도 보면 전문가 강의를 프로그램 하기 전에 해요. 왜냐하면 계속 수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육 참여자의 특히 가족분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와서 수업을 하는데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없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참여자의 개별성을 고려하면 특히 발달장애인은 다양한 장애 스펙트럼도 있기 때문에 반응하거나 참여하는 게 되게 변합니다. 그냥 기분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계속 변하면서 가는 게 이 사업의 이 프로그램의 컨셉이고 명확한 방향성이라는 걸 공식화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강의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에게 원페이퍼로 이것의 의미를 다 전달을 해드리고 계속 강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은 특히 계획한 것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그래도 사업이니까라는 어떤 또 부담을 또 줄이는 또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사업에서 이런 예술교육 사업이나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성과로 두나요? 많은 분들이 교육 참여자의 변화를 성과로 두기도 합니다. 혹은 많은 참여자 수. 그런데 저는 좀 냉정하게 그냥 인간을 좀 보면요.
그 몇 달 안에 절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변화해준 걸 수도 있고요. 변화해준 척 할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변화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 10년 후쯤에 어떤 순간을 떠올리며 뭔가를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과라는 걸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죠. 사람에 집중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계속 수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내용을 수정의 맥락과 과정이 성과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소 창작소를 할 때에도 제가 왜 수정됐고 어떻게 수정됐고 그 수정의 맥락을 강사가 어떻게 의도했는지를 읽어내고 정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은 예산도 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 정도 계획밖에 없었어요. 1에서 10차시가 한 줄로 되어 있죠. 네, 근데 누가 올지 모르거든요. 발달장애인이라고 뭉뚱그려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할지, 그리고 굉장히 경증일지, 굉장히 중증일지, 뭐 평소 그 장애 유형과 상관없이 뭐에 관심이 있을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3명, 5명 이렇게 오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내용이 크게 너무 큰 범위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하죠. 그렇다면 이게 수정하는 것도 의미 있어 라고만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건 사실은 좀 무책임하고요. 이 수정의 맥락과 과정을 성과화하기 위한 나름의 전략,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예술가들과 진행하는 예술가들과 이러한 맥락을 공유하는 워크숍을 했고요. 저희 집으로도 초대하고 막 그래서 한두 번 정도 계속 깊게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저 과정을 연구하는 연구원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중간 회의를 통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게 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나누고요. 참여자 인터뷰를 특히 당사자에게도 최대한 하려고 해서 지금 뭐가 좀 재미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뭐 이 정도를 이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정의 과정을 흐름 중심으로 기록하고 연구하는 것을 이제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촘촘하게 처음에 다 짜놓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속 수정해 가면서 이것을 계속 굴리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훨씬 더 참여자나 예술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안에서 예술가에게는 많은 질문이 남는데요. 계획을 벗어난 참여자의 반응이나 개별성에서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나는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다르게 하네. 근데 그걸 왜 다르게 하는지를 계속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발견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선생님들께. 그건 다음 활동 기획의 경험적 근거가 됩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로 지원사업 이 심사 과정에서 저도 사실 이번에 자율기획형 심사를 했는데요. 많은 심사위원들이 묻는 건 그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대상과 만나왔는데요. 왜 올해도 하시려고 하나요? 무엇을 느꼈나요? 무엇을 느꼈나요? 사실 이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것이 가장 핵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올해 사업의 기획 내용의 차별성 자체로만 이게 심사가 되거나 혹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번이 아무리 멋지면 뭐예요? 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을 느끼고 앞으로도 계속 느끼려고 하는 열린 태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묻게 되고요. 그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사람에 대한 관점을 통해서 나만의 예술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업에, 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재미없어 소리 질렀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 지금 가장 큰 경험적 근거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현장을 좀 짧게 소개드리면 이거는 제가 정말 돈을 벌려고 돈이 정말 없을 때 한 최소 100 몇십 명, 최대 3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강당에 이렇게 놓고 제가 강사 2명에 이렇게 1대1으로 수업을 했던 현장입니다. 이 예술교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사람이죠, 언제나. 어쨌든 이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처음에 이 수업을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제가 방법을 다 짜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아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이 놀았던 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참 딴짓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뭘 하자고 하면 딴짓하는 거. 그래서 딴짓하는 놀잇감 만드는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딴짓을 하자, 여러분은 뭐 딴짓하는 뭐 예술가입니다, 뭐 이런 것을 해서 재료를 주고, 그러니까 하나를 동일한 걸 만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정말 이것저것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과 놀면서 본 거는 좀 이름 없는 표현 행위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하면 볼링 같은 걸 하고 있구나, 너는 그림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의 그런 참여하는 표현 행위를 면면히 들여다보면, 쪼개어보면 이름 없는 표현 행위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를 꺼내본다, 굴려본다, 아니면 뭐 던져본다,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손가락으로 찍어보고 싶나요? 찍어본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 어디서 읽은 게 아니라요. 바로 며칠 전에 보드게임 할 때 옆에 한 26개월 정도 된 애기가 말도 못하는데 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걔를 이렇게 봐주는데 제가 만든 놀잇감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예술교육할 때 쓰는 그걸 이제 놀으라고 줬는데 걔는 그거를 계속 한 30분 내내 꺼내기만 하더라고요. 꺼낸다에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꺼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사방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그만해 소리 지르고 저는 괜찮습니다 뭐 이러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름 없는 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좀 저도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뭔가를 놓는다라는 행위를 또 끊임없이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를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왜 놓을까? 이 재료의 특성은 뭘까? 가벼움 때문일까? 만만함 때문일까? 부드러움 때문일까? 시간을 주구장창 주면 지금은 1시간 반짜리인데 5시간이면 5시간 내내 놓을까? 뭐 여러 가지. 그걸 통해서 다음 활동도 고민하게 되죠. 뭔가 이런,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든 재료들을 하면서 또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했던 활동인데요. 저는 이 창작, 여기 서서 지금 칠판에 뭔가를 쓰고 있는 창작자가 있어요. 이 사람과 제가 1대1로 워크숍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저와 앉아서 처음에는 그림 그리는 걸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도 미술을 전공했고, 그러니까 계속 그림 쪽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몇 개월째, 한 6개월째 똑같은 것만 그리고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냥 하자는 걸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잘 관찰을 해보니 이 사람은 그걸 그리면서 계속 끊임없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하고 있음에는 별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후에 워크숍을 전환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저에게 강의를 해주는 것으로, 심지어 이 부모님은 워크숍마다 한 25,000원 정도의 돈을 내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저에게 강의를 해주고 부모님도 여기 같이 앉아서 강의를 듣는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에서 장애 여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 계속 그 사람에 의해서 내용을 수정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갈수록 사람은 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언어적이고 심지어 비윤리적이다 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에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은 예술교육이 굉장히 계획안 중심으로 가잖아요. 어떤가요? 계획안이 단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언어 중심이고 의도 중심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주로 예술교육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 이외의 방법도 시도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늘 날씨가 이래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막 들어오고, 제가 뭘 의도했지만 그 의도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저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패러다임으로 진행되고 설계되는 예술교육 자체가 먼저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로 예술교육을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은 어떤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처럼 도입전개 마무리 같은 이런 흐름들로 되어 있죠. 근데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멀리까지 가서 상상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여기 오셔서 어떠셨나요? 사실 우리 여기 들어왔을 때 이 공간에 주는 느낌, 분위기가 저희를 가장 많이 압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날씨, 그다음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표정, 여기에 어떤 음악이 깔려 있는지, 뭐 아닌지, 다과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저에게 더 많은 걸 주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획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러운가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다양성에 따른 기획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좀 질문으로 던지고 싶은데요. 참여자가 관심사나 욕구나 속도에 따라서 매체나 행위나 참여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에 무언가를 계속 배치해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안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뭔가 같이 해보고 싶은 놀잇감을 여기다가 둘 수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명은 어떻게 해보자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소리는 어떤 게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조 강사는 예술교육 많이 한 경력자가 아니라 잘 노는 사람으로 배치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어쨌든 크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래도 할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일부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획안을 짜듯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를 배치하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를 작년에 예술 교육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어요.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게 또 재미있어 보이기도 해서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사실 처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못해요. 왜냐? 거기랑 여기랑 달라요. 거기는요, 경기 상상 캠퍼스라는 완전 숲 가운데에서 이게 진행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대학로에 지금 선생님들 뭐 전철 타고 오늘 왔더니 일본 출구도 막 공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경험과 공간성과 장소성과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자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걸 한다라는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른 걸 썼는데 제목이 프로그램을 이겨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 맥락이 비슷하죠. 제가 했던 것들을 위주로 했어요. 시골 가서 집을 고쳤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고치다가 애를 키우다가 새길로 빠지다가, 그리고 우리가 힘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힘들어서 울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는데 울음을 참다가 이런 걸 해보자라고 4회차 정도를 했었고요. 기승전결 없는 워크숍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현장에서 참여하신 분들에게 안내했던 흐름이에요. 자, 우리는 천천히 느리게 인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막 좀 제가 살아왔던 얘기를 주로 하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살아왔던 얘기를 토크 같은 강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별로 기승전결 없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참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워크숍을 하면서 동시에 옆에 먹을 거를 줄 테니까 먹으면서 하실 분, 먹고 와서 하실 분, 하고 먹으실 분 알아서 하셔라. 이런 이제 선택의 다양성을 열어두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거나 그러면 알아서 자유롭게 서로 대화를 나누자. 바쁘시면 먼저 가셔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회차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다 같이 모자를 쓰고 뭘 하고 있거든요. 거의 청소였어요. 왜냐면 집을 고치다가 그 맥락에서 했던 건데, 제가 집을 고칠 때 롤러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게 되게 비언어적인 어떤 행위적인 그게 재미있어서 전 제가 재밌으면 같이 하자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그 건물에 물칠을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오늘같이 이렇게 바쁘신 분들 다 모아서 다 같이 모자 쓰고 여기 이제 서울문화재단 건물 물칠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맛있는 거 주고요. 어떨까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뭐 이게 진짜 재밌다. 엄청 진지하게 하시는 분, 뭐 나무를 막 칠하는 분, 갑자기 그 와중에서도 효율성을 생각해서 자기 차에다가 물칠하고 세차를 하시는 분. 네. 그리고 이것조차도 막 몰입해서 제가 말한 맥락들을 막 생각하면서 그 느낀 점을 저한테 자꾸 말씀하시면서 뭐 이런 분. 뭐 별의별 분들이 다 있는데 가장 재밌었던 건 이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 저희랑 똑같은 모자를 쓴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분과 우리의 경계가 없었던 그 순간이 가장 재밌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고 놀잇감을 두고서 놀 때도 있었어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참여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좀 줬던 방식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또 작년에 장애 비장애 통합 놀이 프로그램 같은 거를 했었어요. 이것도 동일한 방식입니다. 왔을 때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있고 주어진 시간은 최대 이만큼이고 알아서 놀고 가시면 됩니다. 모를 때는 누구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리고 너무 그러다가 싸울 것 같거나 위험할 때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이제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건 이제 다 저희가 만들었던 도구들이고 이날도 물칠을 했어요. 여기도 참 물칠하기 좋죠. 그래서 애들이 많이 이제 놀기도 했었고요. 그림자 놀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만한 놀이가 많은 놀이터다. 그래서 만만 놀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앞선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원래는 회화를 전공했는데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공감을 하는데 이럴 때 방해가 되는 게 자기가 학습한 예술인 것 같아요. 내가 뭐를 그래도 고등교육기관에서 예술에 대해 혹은 예술 교육에 대해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을 새로 만나는 사람과 하는 것이 가장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때문에 예술교육가가 학습한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보다는 참여자에 따른 새로운 방법론의 유연성을 시도해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나만의 관점과 기획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벌써도 60명, 70명이면 한 60명, 70명의 각자의 방식으로 하실 수 있다. 각자의 전공 분야가 아니라 그렇게 좀 접근하신다면 더 좀 유연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유연성이란 얘기를 예술교육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너무 좋은 말이죠. 유연성은. 유연한 운영 안에서도 참여자와 예술가가 의지할 요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아까 그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가 유연하게 좀 하죠. 뭐 수정을 해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은 예술가, 교육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걸 잘 들어보면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기획안을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계획안 같은 게 처음에 그래도 뭔가 큰 것들이 있어야 그래서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의지할 요소를 계획이나 너무 확정적인 것 외에 다른 것도 좀 고려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무엇을 공식화할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의지할 요소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 이걸 할 거야 라는 계획에만 많이 의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여기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 그냥 보조 강사 선생님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이거 할 때 같이 놀 수 있고 우리가 비슷한 또래의 협업자입니다. 혹은 도움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보조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뭔가 하고 있는 걸 제가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서 제가 뭔가 계속 해석해주며 긍정하고 응원해주는 존재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크게 어떤 것들은 지키면서 하자. 최소한 시간은 언제까지 하자. 뭐 이걸 하다가 이걸 할 수도 있다. 이런 공동의 규칙들이 오히려 공식적으로 배치가 돼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기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선생님들 하시다가 힘드시면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되고요. 허리 아프신 분들 뭐 일어나셔도 되고요.
이 얘기를 하고 하는 것과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것 사이에서의 미묘한 차이 같은 거죠. 그래서 무엇을 공식화할 것인가가 참여자에게 좀 안전함도 주고요. 그리고 기댈 곳을 마련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좀 구체적인 예시로 들면 앞에서 그 딴짓하는 놀이터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경직되게 수업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인데 이런 의자, 강당 의자에 다 앉아서 수업을 당연하게 시작을 하고 시작할 때 그 사업의 취지 때문에 미술관 홍보 영상을 한 5분간 보여줘야 돼요. 그럼 얼마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럼 이제 끝나고 제가 공식화하죠. 이거 뭐 만들기를 할 때는 어디까지 움직여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얼마나 모둠으로 해도 되고 모둠으로 하기 싫은 사람은 혼자 구석에 가서 해도 된다. 저 뒤에 커튼이 있죠? 커튼 뒤에 숨어서 하는 게 원래 좀 재밌죠? 그런 사람은 혼자 가서 하세요. 여기 올라와도 됩니다. 이렇게 공식화하는 것은 이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애들이 재료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네, 일단 시작을 하면 원래는 저기까지 가서 할 생각도 없으면서 더 괜히 멀리 가서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이겨라를 할 때도 제가 4회차 내내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생각이나 느낌을 빠르게 정리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교육가 분들이 요즘 너무너무 이렇게 좀 학습의 자리나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얼마나 잘 소화했는지 증명해야 되는 자리도 많다 보니 계속 오늘의 소감은 그리고 오늘의 이 맥락은 이런 걸 자꾸 이제 확인하듯이 본인 확인하고 저에게 확인받듯이 얘기할 때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건 선하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약간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나중에 진짜 느낄 사람은 오늘 밤에 누워서 한 3초 떠올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얘기들 이제 계속 하면서 저에게 계속 말할 필요 없다. 이 정도로 좀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자칫 어떤 예술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해야만 한다. 라는 것으로만 들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때 예술교육가가 이런 참여자에게만 집중하는 일방적인 그런 관계에서 위치되지 않는 것이 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도 사건이 되는 상황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사례들도 사실은 참여자만을 엄청 고려해서 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제가 재밌으려고 그렇게 해야지만 저에게도 사건이 되기 때문에 좀 기획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가 사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라는 건 교육 대상으로만 말하는 그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재미있어야 이 활동이 무조건 잘 됩니다.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5년차, 10년차 되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술교육가라는 사람과 참여자라는 사람이 만나도록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교육 참여자가 제발 선생님이라는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좀 참여자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올해의 활동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약 3가지 정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 참여자의 개별성이 아니라요. 선생님들의 개별성이 활동 안에 더 자주 등장하면 어떨까요? 선생님들이 공부한 예술교육, 요즘 몰입하고 있는 창작 주제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개별성이 활동 안에 더 자주 등장하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이 아니라 그래서 질문으로 던져놓은 건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막 작업을 해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고 저희 집 강아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강아지들과 아이에 대한 제 마음이 있잖아요. 제 삶의 경험들이 있고 그래서 이걸 토대로 놀잇감이나 표현 도구를 만들어서 예술 활동에서 쓰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강아지나 아이나 잘 때 건들면 깨요. 특히 아이는
깨면 정말 하루 그 스케줄이 저에게 너무 힘들어져요. 잘 때가 제일 이쁘죠. 그리고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도 잘 때가 참 이쁜데요. 강아지는 대신 이쁜데 장난을 너무 치고 싶어요. 그래서 자고서 꼭 제가 이 가슴 같은 데다가 장난감 같은 걸 하나씩 두 개씩 올려놓습니다. 뭐 귤 같은 것도 올려놓고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놀이터 같은 걸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워크숍 때 하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교육 참여자가 왔는데 강사가 이런 자기 강아지 얘기도 하고 뭐도 하면서 함께 해볼까요? 라고 하는 것과 여기에다가 이렇게 쌓는 것의 의미라든지 뭐 색깔과 뭐 이 미묘한 시체적 뭐 표현과 이럴 때는 또 동일한 행위를 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개별성을 좀 더 등장시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요즘 제 아들이 요즘은 아니구나. 몇 달 전까지 시를 썼어요. 하도 책도 안 보고 그래가지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처음에 시켰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잘 쓰더라고요. 제목이 AI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검색해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에요. 현대기술 이 정도냐? 뭐 이러다가 네, 너무 잘 쓰지 않나요? 잠시 아들 자랑을 하자면 이런 게 막 노트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시 내용도 좋은데 저는 이 아들 글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이응을 줬다고 못 쓰는 것도 그렇고 띄어쓰기를 저렇게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중학생인데 글씨체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 글씨체를 제가 하나하나 땄어요. 근데 다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쓰겠다고. 그래서 하나하나 따서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퍼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워크숍을 하기도 합니다. 문화 다양성 관련된 워크숍을 하기도 하고요. 예술 교육 관련된 워크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참 여기까지 보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보여줬어요. 되게 좋은 말을 들을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바로 뭘 했을까요? 이걸로 어떤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욕을 만들죠. 씨와 이렇게. 네. 그리고 엄청 좋아하고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근데 그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워크숍에는 저희 아들은 이걸로 욕을 만듭니다. 우리 새로운 욕 만들기 워크숍을 할까요? 해서 또 욕 만들기 워크숍을 작년에 세종시에 있는 예술교육과분들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주머니 뭐 이런 분들이 막 하하호 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욕을 막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것에서 어떤 부분이 예술인지 설명하는 것은 뭐 저한테 일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건 저에게도 재미있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조금 더 부담 없이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들이 선생님들 삶 안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좋았냐 뭐 이런 거 하시기도 하고. 근데 정말 많이 느끼는 건 어른들은 어떻게든 여기에 되는 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네, 제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되는 말을 만들려고 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굳이 이게 의도 자체를 아예 다르게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들어도 계속 되는 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예술교육자가 만약에 적극적 참여자가 되면 어떨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물론 진행자가 돼야죠. 저도 이제 저랑 제 남편인 또 다른 작가와 교육 현장을 가면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저의 적극적 참여예요. 그러면 제 남편은 사실상 참여자 중에 한 명처럼 있어요. 네. 저쪽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뭐를 만들고 있다든지. 근데 조금 다르게 만들죠. 예를 들어 만들기 수업에 있어서요. 모두가 종이를 가지고 뭔가 할 때 모두가 종이를 찍고 그거를 막 꼴라주려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남은 종이를 다 쓸어 모아서 공을 만들어 온 다음에 벽에다가 꼴대를 만들고 자기가 던지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확실히 전환이 되죠. 네. 그래서 주변에 있을 거예요. 예술교육과 중에 친구 보조 강사들 중에 잘 노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몰입하는 사람들 굳이 진행하는데 조곤조곤 설명하고 이런 것에 관심 없거나 그걸 하는데 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적극적 참여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예술교육가가 아이디어 넘치는 개구쟁이 혹은 뭐 낯선 표현을 끊임없이 하는 행위자, 그리고 이제 예술가 중에 굉장히 진지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눈이 가는 어른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분위기를 이끈다면 이것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교육가는 현장에서 진행자를 넘어 어떻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앞선 얘기들에 대한 맥락인데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올해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응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재밌게 하세요.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참여자만 재밌게 해주는 것에 더 많이 몰입을 점점 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재밌게 그 현장에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프로그램을 이겨라에서 제가 또 공식화했던 워딩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운영하려는 입장보다 살다가 여기 온 나로 참여하십시오 그랬어요. 네. 그래야지만 자꾸 여기 와서 오늘 뭘 얻어갈까, 이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까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뭔가 이런 이제 방향성들을 사람에 대한 관점을 나를 포함해서 같이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1시간 정도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의 질문이나 이야기를 좀 듣고 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하기가 좀 어색하지만 혹시 그래도 궁금하시거나 얘기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거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약간 시간을 보면 좀 급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아니면 아까 했던 것 중에 어떤 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봐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떠세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한 것이 좀 너무 동의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가장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보세요? 어떻게 하세요? 네. 뒤에 계신 선생님 먼저 손을 드셔서요. 네. 이주에서 사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시면서 지금 가장 힘든 점 말씀드려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기획할 때나 그럴 때 네. 공간에 대한 난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주를 하신 그 공간이 모르겠어요. 네네. 그죠. 도움이 엄청 되죠. 사실 공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주거 문제 때문에 가족이 이주를 한 것인데요. 수도권에서는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강아지들이 있어야 돼서 넓은 마당이 있어서 이주를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저는 저희 집 마당과 그리고 지금 구한 공간에서 지원금 없이 그냥 어떤 활동들을 제가 마음이 끌릴 때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훨씬 자율성이 있는데요. 그 지점이 이제 가장 좋고 안 좋은 점은 사실은 크게 지금은 못 느끼고 있어요. 좀 마냥 신나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뭐 굳이 좀 따져보자면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예술교육,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다니는 시골 학교에 가서도 남편하고 문화예술 교육 사업을 하려고 가서 저희가 거의 해드리겠습니다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화예술 교육 처음 들어본다. 교감 선생님도 이렇게 하시고 그런 이제 지역에서의 이해도가 확실히 이 서울하고는 거의 10년, 2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자율성이 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다양성을 말씀드렸던 근거가
그 마당에서 저희가 뭔가 했던 경험 때문이에요. 마당에서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복만이어서 만자가 니은 히읗 받치거든요. 그래서 복 많은 비엔날레를 작년에 열었었어요. 복만 비엔날레였는데 그때 이제 SNS로만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해서 한 3일 동안 남편과 저희가 그동안 만든 아까 퍼즐 같은 거랑 이것저것을 마당과 옥상에 막 깔아놓고 놀았거든요. 한 하루에 6, 7시간 정도 놀았는데 저희가 그때 끝나고 느낀 게 그거였어요. 예술교육이나 문화예술 교육을 이렇게 하면 안 됐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이제 기관에서 사실 받아주기를 바라고 여러 기관에 개인적으로 자문하며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냥 공간 중심의 지원 사업을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공간을 사실 지원을 해주면 그 공간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열어두고 누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이걸 제안을 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더 재밌으면 자기 자리가 점점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고 한데 지금은 특히 이런 수도권은 공간의 여유가 없다 보니 배관을 하시거나 뭔가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곳에 그 2시간 바짝 프로그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고 나의 흔적을 남기면 안 되죠. 근데 공간성과 장소성이라는 건 어떤가요? 그 사람의 흔적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몰입이 확 돼요. 저희 집은 어떨까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개 냄새가 엄청 나요. 개 비린내부터 그다음에 뭐 밑에는 막 지렁이도 막 올라오고 뭐 거미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참새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저희가 고친 창고도 있고 뭐 주섬 뭐도 있고 그러면 그것들이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필요가 없죠. 들어오는 순간 이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궁금한 게 생겨서 그렇게 예술교육에서 말하는 참여자의 자발성도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저랑 그때 남편이 3일 동안 하고 너무 힘들어서 알아눕긴 했거든요. 왜냐면 몸이 힘들어서. 근데 저희는 느낀 건 너무 힘든데 너무 재밌다. 근데 왜 저희가 뭘 진행을 안 했어요. 뭘 그냥 놓기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오시면 이걸 이렇게 꺼내 먹을 수 있다, 뭘 드릴 수 있다, 이걸 선택해서 놀 수 있다, 정해진 시간이 없다, 궁금한 거 뭐 물어보셔라, 이 정도를 공식화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셔서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거실에서 누워있다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랬어요. 이런 실험들을 좀 해보면서 지금은 다른 공간을 열면서 거기서도 똑같이 뭔가 진행하지 않고 뭔가 좀 매체들을 배치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하고 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때그때 더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옆에다 두거나 그 다음 것을 기획하거나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런 환경적인 그 차이가 선생님들께서 또 하실 수 있는 것과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걸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긴 한 것 같죠. 자, 네네. 사회가 불평등하다는데 예술이 뭐를 굉장히 그 만남의 시도를 통해서 문화고 시기 사람들을 만나니까 만나기 시작했다는 게 좀 주는데 조금 더 궁금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하셨어요? 네. 저는 내일도 제가 하는 워크숍이 있고 그런데요. 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뭘 한다라는 건 삶의 차원에서나 그 개인 차원에서 되고 있거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계속 만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정도를 그 자리에서 잠시 확인하며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대화를 계속 나눴어요. 끊임없이 한 3시간 동안. 그리고 거기서 계속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한 5-6번 만났었는데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계속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이 주제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에 대해서 평소에 해왔던 것들이 있냐,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눴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작업에 대해 얘기했던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느낀 점을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진행이 될수록 저는 계속 이 프로그램이 언제 끝나는데 그때까지 뭘 엄청나게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계속 집중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졌다면
이것을 조금 하고 그 소감을 나눠달라. 뭐 이 정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선택을 그 사람에게 넘기는 건데요. 사실은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강제가 없잖아요. 다 2차시, 3차시까지 뭘 해서 가져오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강제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완전 자발성을 맡기는 거예요. 당신의 작업과 당신의 앞으로의 활동을 당신에게 넘기겠다. 아니 성인끼리 뭐 그런 걸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온전히 생각하고 오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하고 온 사람은 그 다음 주에 하는 얘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소극적인 사람은 거의 보통만 펼쳐놓고 뭔가 저번 주에 했던 얘기도 비슷하게 하시고 좀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도 저의 예측이고 그런 면면만을 가지고 그 사람들도 판단할 수는 없다. 단지 이 모임을 계속 하면 이런 신호를 보낼 뿐이다 정도가 이제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또 아까 여기 선생님 약간 질문을 네. 딱딱해서 그 대답을 이렇게 쓰시는 첫 번째 질문에서 네. 되게 다양한 기관들이 처음만 이렇게 바라는 나 예측 기능을 미국의 시대로 그러면 것이 참여자들한테 뭐 무슨 가요치나 성격에 처음에 많다고 진짜 like 하는데요. 그런 행복이 그리고 컨텐츠의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이말과 이런 성격의 말이 그렇지만 이거 이런 제안이 뭐가 했는데 나의 영향권과 다윗에게 어떻게 가시는 네. 모든 걸 다 하진 않죠. 이제는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면 일단은 안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뭔가 해보고 싶었던 어떤 작업이 있거나 지점이 있는데 마침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예측이 벗어나는 거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딱딱한 경직된 진행 방식과 성과를 원할 때도 결국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끝까지 해내야 되는데요. 예시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냥 유치원에서 정말 한 1회성 정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한 10월 말, 11월 정도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3월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걸 했을 때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되고 결과물은 뭘 가져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건지 모르고 처음에 그런 얘기가 없이 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원은 또 더 딱딱하기 때문에 예산을 몇십 몇 원까지 쓰는지 정확하게 이게 3월부터 4월에 또 전화오고 5월에 또 전화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확정하라는 거죠. 제가 누굴 만날지 모르는데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만남의 구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만드는 그 재료 전적 미술 베이스라서 그런 거지. 근데 만드는 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재료는 좀 이렇게 완성됐을 때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아까 그 딴짓하기 좋은 놀이감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컴포넌트 같은 재료들을 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이제 그럼에도 되게 이렇게 완결된 걸 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에서 현대의 예술적인지를 또 원페이퍼로 다 작업하고 써서 쉬운 말투로 해서 부모님들께 드리라고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의미만 또 너무 장황하게 쓰면 안 읽어보실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쓰고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돌아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거 뭐 만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이 작업에 대해서 아이와 이런 대화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만들 때 기분이 어땠어? 뭐라든지 이걸 만드는데 이걸 느껴봤을 때 뭐 어땠어? 좀 과정 중심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의 예시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성과를 바라는 사업들도 많고 기관도 많은데요. 제가 좀 느끼기에는 그 기관이 그냥 나쁘다, 예술 모른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저는 속편하고 착한 사람은 되지만
굉장히 이 상황을 단순하게 이해해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담당자나 기관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위에서 찍어놓는 성과주의가 있다 보니 중간에 있는 사람의 불안이 굉장히 커져서 결국 그것이 예술가에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월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과 관여된 가족이라든지 보호자 이런 사람들의 불안이 가중돼 있다면 중요한 건 이 불안을 잠재우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이게 쓰잘데기 없이 시간을 낭비한 걸까 봐잖아요, 사실은. 네, 그게 아니라 얼마나 유의미한지, 심지어 예술적이기도 한지를 좀 계속 이제 설득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00%다 성공할 수는 없다고는 생각은 듭니다. 네. 또 아까 선생님, 저 프레드링 특별 가서 말씀해 주신 스의 흐름 중심의 기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프로그램이라기보다 활동 행위를 차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런 다양한 행위 중심에서 그런 거에서 어떤 점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을 갖고 인사하시고 교육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네. 되게 중요한 걸 물어봐 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 기록, 아카이빙 이런 게 예술교육에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걸 이제 기록하자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뭘 기록하냐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참여자의 그 변화를 많이 기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번 시간은 이랬는데 뭐 이랬다. 근데 그거보다 저는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드는 일 같아요. 아까 그 20몇 개월 아이가 하는 것도 저는 쪼개서 보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준 어떤 놀잇감을 사실은 이렇게 꺼내서 원래 제가 하는 그 놀잇감의 방법 자체는 꺼내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머리카락 모양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가 이걸 꺼내서 이걸 하지 않고 던지는 행위를 그냥 기록했을 때는 표현 시각적 조형 활동을 하지 않고 재료를 던진다. 다음 시간에는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지만 계속 꺼낸다. 왜 꺼낼까라고 봤을 때 그게 그 아이 손가락에 이게 잘 맞는 거죠. 어떤 재료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게 조금씩 파악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중요할까? 그 다음에 재료가 제가 요만한 그릇에 넣은 게 아니라 좀 큰 볼 같은 데 나중에 넣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그릇에 대충 넣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많은 워크숍을 해보니까 볼에 넣어야지 사람들이 더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도. 왜냐하면 이 재료를 이렇게 휘적휘적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좀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휘적휘적 하는 것에 흥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럼 손끝에 어떤 촉감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얘가 이러는 와중에 부모님이 뭘 어떻게 하는 그 부모님의 반응들은 무엇을 염두하고 하는 반응인지를 또 관찰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감히 집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지낼 것 같은지, 이 부모님과 이 아이의 관계는 주로 또 어떨 것 같은지, 어떤 타이밍에 자꾸 간식을 이 아이한테 주면서 입방을 하려고 하는지, 뭐 여러 가지가 관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쪼개어서 행위 자체를 좀 보려고 해요. 이게 특히 어린 아들을 키울 때, 그리고 이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아들이 그런 시기나 혹은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 분들하고 제가 작업을 할 때 많이 느꼈던 거예요. 앞서서 맨 앞에 수업에 참여를 잘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한 15년 전쯤에 특수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중증장애인 아동이 제가 한 4년 정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학교 수업을 안 나가서 못 봤는데 4년 내내 휠체어에 타서 아무 말 없이 끈을 흔듭니다. 4년 내내요. 그 어떤 수업을 해도 얘는 끈만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은 할 수 없어요. 여기 보자고 해도 보지 않고요. 자기 이름을 아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이 아이에 대해서 뭘 관찰하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끈을 좋아하는지 나중에는 이제 끈을 많이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수업에는 거의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계속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완결된 어떤 추상화된 개념의 언어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구를 한다. 얘가 악기를 연주한다 차원이 아니라 뭐를 튕긴다. 뭐를 던진다. 뭐를 매만진다. 근데 매만지는 게 여길 매만질 때랑 여길 매만질 때랑 여기 매만질 때 다르거든요. 이 미묘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계속 어떤 것만 매만지고 있어요. 뭐 이런 걸 이제 저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더니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각에 굉장히 둔하고 자신에게 추상화된 개념으로 타인의 활동을 의미화한 다음에 언어화하고 그걸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또 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이제 미묘함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예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제가 이런 예술 교육을 하는 활동을 하다가 예술가 친구를 만나면요. 사운드 아트하고 이런 친구는 첫 만남의 대화가 이래요. 서현씨 이런 데 오면 보는 게 빔 프로젝터가 설치가 잘 돼 있는지 이게 아닌 거예요. 서현씨 여기 있는 소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탕 치고 살짝 내려와. 뭐 이런 식으로. 서현씨 여기는 소리가 울림이 어디랑 좀 달라. 어디는 이런데 뭐 2층은 어떤데 이렇게. 그리고 제 친구 중에도 벽지를 다 흰색 벽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흰색 벽지를 고르는데 2시간 걸리는 뭐 이런 시각적 작업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술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미묘함들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예술가들도 이제 좀 둔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예술교육에 많은 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안에 뭔가 많은 걸 배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쓰지 못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미묘한 촉감을 느낀다를 오늘 3시간 한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굉장히 다양한 촉감 재료가 필요할까요? 저는 뭐가 좀 없는 공간이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 뭔가 비우거나 덜어내는 환경 그런 순간보다는 어떤 컨텐츠 같은 행위 중심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채울까로 많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 안에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저것도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참여자를 한 인간으로 보면 그 사람이 사실 온전히 뭔가에 집중하려면 뭐가 좀 더 덜어내져야 될 수도 있어요. 저 작년에도 이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 이웃미술관에서 또 다른 선생님이 하는 움직임 워크숍을 갔는데요. 선생님은 더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데 3시간 내내 이거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계속 걸으래요. 계속 걷고 공간을 느끼고 바라보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 내가 교차하는 것을 그냥 느껴보고 이걸 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예술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난감하고 불편하고 뭐 하는 건가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활동을 예술가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집중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운으로 계속 좀 주장도 해보는 거죠. 많은 행위를 넣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게 좀 다 연결이 돼서 아까 그 벽에다가 물칠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2시간 동안 물칠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일까요? 몸이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날씨에 물칠을 하는지, 내가 어떤 느낌일 때 물칠을 하는지 이거에 따라 너무너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요소나 행위를 배치한다기보다는 어떤 환경을 만들까가 굉장히 그 사람 중심으로 오게 되는 사람 중심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좀 쪼개어서 그 사람을 관찰하면 많은 것들이 좀 포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 함정이 이렇게 포착이 된 것들이 되게 사소해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획서에 내년 서문화재단 기획서에 26개월 아이가 볼에서 재료를 꺼낸다는 것은 너무 사소해 보이잖아요. 비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온전히 잘 들여다본 사람은 저는 그 안에서의 자기 언어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또 사소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기획서에 어떻게 쓰세요? 유아문화의 교육에 있어서의 감각예술에 또 뭐 갑자기 이제 자기한테 떠오르거나
발견한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막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선생님의 본심을 알아채는 게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네. 이번에도 그래서 자율기획 경도 심사도 하고 그럴 때 사실 질문 되게 많이 드렸어요. 되신 분도 있고 오셔가지고 아마 그 끝나고 되게 힘드셨을 수 있는데 심사위원들끼리 끝나고 이렇게 많이 현장에 있던 분들이 심사를 하셨는데 해본 사람들이 더하다고 진짜 우리 너무 심했나 이럴 정도로 저희가 질문을 되게 많이 드렸는데 그건 왜냐하면 그냥 잘하고 못하고 찾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의 그 발견한 그 언어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경험하셔서 나온 언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경험적 근거, 내 활동에 닿은 경험적 근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단어가 절대 사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선생님도 어떻게 들을만 하셨나요? 네, 긴 시간 남의 얘기 듣는 게 쉽지 않은데 너무 그때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무조건 재밌게 하시고요.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